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지원 선생님하고 오늘 얘기해 볼 대학은 네. 단국대입니다. 네, 단국대 기본적인 안내 좀 해주시죠. 네, 네. 단대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학이 네. 편리하고 음.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서 네. 학생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만큼 경쟁률이 좀 높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단대는 일단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가 있는데요. 죽전 캠퍼스에는 커뮤니케이션 학과, 네. 패션 디자인 학과, 네. 도예과가 있고요. 네. 천안 캠퍼스에는 공예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가 어느 캠퍼스에 있는지 네. 잘 보고 네.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캠퍼스 모두 수시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학과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시에서 전체 모집 정원의 40% 이상을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짚어볼까요? 네. 네, 어떻게 아이들을 뽑나요? 네,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네. 이제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1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30배수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학생부 30%, 그 다음에 실기 7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천안 캠퍼스는 일괄 전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학생부 30%, 그 다음에 실기 70%를 합산해서 네.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기 비중이 높네요. 네. 네. 실기 과목은 기초 디자인인가요? 기초 디자인 과목으로 변경됐고 3절에 이제 5시간 네. 실기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선발 인원하고 경쟁률 추이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수시 전형에서 주점 캠퍼스는 과별로 15명 정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도예과의 경우는 240명이 지원해서 네.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네. 커뮤니케이션과의 경우 629명이 지원해서 42대 1, 그리고 패션 산업 디자인과의 경우 311명이 지원해서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역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높아요. 네. 그리고 천안 캠퍼스의 공예과 같은 경우는 20명 정원에 631명이 지원을 해서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네. 아마 기초 디자인 과목으로 그렇죠. 변경이 되면서 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실기에 대한 얘기도 네.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뭐 주제라든가 트렌드에 대해서 좀. 네. 단대는 주로 이제 소재를 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 원리를 적용해서 표현하라는 제시어가 주어져요. 그래서 18년도 주제부터 한번 훑어보시면 소재들이 주로 뭐 유성 매직이라든지 가죽 벨트, 키보드, 뭐 큐브, 캐릭터 이미지, 그다음에 뭐 기호 문자, 또 전통 문양이 포함된 색실공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요. 19년도에는 뭐 검정태 안경과 하늘색 스프링 노트, 검정 연필, 뭐 귤과 클립, 그다음에 석가탑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여러 방면에서 소재들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항상 전통 소재와 관련된 소재들이 하나씩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디자인에서 흔히 제시될 수 있는 인공물 소재에서부터 기디에서 이제 자주 나오지 않는 자연물 소재까지 폭넓게 제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2017년 페디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한복과 한옥이라는 파격적인 소재가 출시돼서 실기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당황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석가탑이라는 게 소재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방면으로 기초 디자인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다양한 소재를 준비를 많이 평소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통 소재에 대한 출제 빈도수가 높은 만큼 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통 소재가 간간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과별로 좀 연관 있는 소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페디과 같은 경우에는 한복이라든지 도예과라서 석가탑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든지. 단대 수시에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주어진 소재를 잘 관찰을 하고 가장 없는 이제 사실적 표현이나 그 다음에 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한 어떤 구도에 의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주어진 소재의 특성이나 또는 이제 시점별로 달라지는 형태들, 그 다음에 다양한 연출, 그에 대한 뭐 자연스러운 면분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명암의 강약 조절, 그 다음에 소재가 가진 색이 있다면 색을 좀 분석을 해서 한 색과 뭐 난색의 대비 또는 무채색과 유채색의 이제 비율 조절 같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좀 잘 지켜서 보여준다면 이제 그런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네. 예상해 봅니다. 한번으로 잘 그려야겠다는. 아, 네. 여기까지 수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정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정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당대는 이제 다군에 편성이 돼 있죠. 네. 네. 참 감사한 대학이죠.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전형을 보시면, 네, 단대 이제 죽전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이제 45%의 비율로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실기가 이제 55%,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수능에서는 먼저 국어 50%, 그다음에 수학 또는 탐구 영역에서 30%, 네. 그다음에 영어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사를 선택하면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수학이 들어간다고 해서 흠칫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수학과 탐구 영역 중에 성적이 좋은데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수학에 대한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고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능이 40%고 그다음에 실기가 60%로 이제 죽전보다는 5% 정도 비율이 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또 차이점이 있는 게 국어가 40%, 그다음에 영어가 50%, 사탐이 10%의 비중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이제 그럼 이제 정시 실기는 어땠나요? 올해 정시는 그래도 좀 무난한 소재들이 네.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죽전 캠퍼스에서는 그 대나무와 줄넘기를 이용해서 디자인의 원리를 표현하시오가 네. 주제였고요. 이제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공예과의 특성에 맞게 반지, 거울, 리본 이런 조형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둘 다 뭐 면제나 이제 선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고요. 작년 정시 출제 소재 같은 이제 정갈처럼 난이도 높은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기를 좀 잘 지켜서 그 단대가 좋아하는 조형 요소를 잘 지켜서만 마무리했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시에서 이제 석가탑이라는 소재가 나왔던 것처럼 네, 그 자연물로의 그 소재 전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특이하게 건축물 뭐 이런 식으로 기기에서 잘 나오지 않는 소재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학교니까 방심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좀 소재들을 그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대 실기를 준비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저희가 많이 가잖아요. 네. 단대 이제 최근 3년 수시 정시 그 기출 문제들을 쭉 정리해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제한 없이 주어지는 소재들 그리고 디자인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뭐 조형 요소나 조형 원리에 대한 이해도 그걸 얼마나 응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거기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감성을 담은 표현력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평소 실기를 준비할 때 기본적인 조형 원리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소재 연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무기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뭐 이전에도 한복이라던가 한옥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었고 또 그 이전에는 핫도그 같은 좀 기디에서 나오기 힘들 법한 음식물 이런 소재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최초에 이절지에 그 기초 디자인을 이제 하시오라는 이제 행보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초 디자인의 변화를 좀 가져가려고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전년도만 봐도 이제 석가탑 이런 소재가 이제 출제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소재가 나오던 그 소재를 뭐 건축물 또는 뭐 음식물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그거를 아주 작은 미니어처 열쇠고리처럼 작은 소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상상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좀 어려움을 덜 느끼지 않을까 학생들이. 그래서 좋은 팁이네요. 결국 이제 모든 소재는 기본 도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학생들이 좀 잊지 말고 실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디자인이니까 특히. 네.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데 어떤 학생들이 단대에 잘 맞을까요? 특히 정시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예과 같은 경우 이제 작년 수능 평균 이제 100분위 점수를 보시면 도예과는 60에서 한 70점대 후반 정도의 학생들. 그다음에 뭐 커디와 패디 같은 경우는 80점대 중후반의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합격을 했어요. 대부분 이제 3, 4등급 내외의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했는데 이건 이제 평균 점수이고 실제 저희 학원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100분위가 57%인 학생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기가 좋은 학생이면 수능에서 1, 2등급 정도는 이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걸 증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기력이 좀 좋은 학생들은 수능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네.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대학교를 가는데 부족한 점수지만 실기로 또 전략적으로 또 준비해서 그렇게 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또 미래의 맛이고요. 네, 그렇죠. 또 보람 아니겠습니까? 네. 21학년도, 2021학년도에 주요대학교 변화가 좀 큰 편인데 단대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단대는 지금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수시에서 원래 1단계 전형에서 30배수로 학생들을 뽑았는데 이제 2021학년도에는 1단계 전형에서 이제 20배수 조금 더 강화됐구나. 그래서 내신 등급 컷이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0배수일 때는 3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도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 20배수로 변경이 되면서 3등급 초반 정도는 돼야 커트라인 안에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변화된 요점이 있다면 정시에서는 수능이 40%에서 그리고 실기가 60%로 실기 반영 비율이 5%도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실기 반영 비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등급이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실기에서 좀 더 성적을 올리면 충분히 합격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국대를 좀 지원하고 또 그런 학생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출제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드로잉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보면 이렇게 좀 선호하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당국대 같은 경우는 어떤 소재들이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크로키나 뭐 이제 형태 관찰력 이런 것들을 키워서 좀 준비를 한다면 훨씬 좀 단대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뭐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되겠죠? 그럼요. 저희 학생들이니까요. 여기까지 당국대에 대해서 박지영 주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